1938년도에 그 미국의 듀폰사에서 처음 칫솔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터 회사에 듀퐁이 있나요? 치약을 사용을 했던 거는 옛날에는 이를 깨끗하게 닦기 위한 목적으로 치약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예측가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쓰는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옛날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아주 예전부터 그 구강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존재를 했을 텐데 사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옛날에 원시 시대나 이런 데에서는 먹을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보통 정제된 음식이 아니고 거의 뭐 생으로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 사이에, 이빨 사이에 낄 게 별로 없었어요. 또 예전에는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충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연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밥을 먹고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뭔가 끼겠죠. 끼면은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나면 이 사이에 뭐 껴갖고 막 되게 답답한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뭔가가 좀 있었으니까 치아를 이 사이에 껴있는 거를 빼내기 위해서 이 수시개 같은 것들은 사용을 했었어요.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아 사이를 좀 음식물 찌꺼기들을 좀 빼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보통 그 이후에 오면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씹어갖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씹어야 잘게 씹어갖고 끝을 완전히 이렇게 부시시하게 부셔놓는 거죠. 부셔놓고 그걸로 갖고서는 이를 닦았다는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던 게 버드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요. 버드나무 가지를 한자로 양지라고 그러거든요. 버드나무 양자에다 가지 지자를 써갖고, 그래서 양지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시간이 흐르면서 양치질이 되었다라는 그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거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 정말 그랬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칫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나무 막대에 솔이 달려있는 이런 것들은 1500년 전에 당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당나라에서 돼지털을 대나무 가지에 이렇게 꽂아 갖고서는 사용을 했던 게 칫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칫솔의 모양이 형성이 됐고, 18세기에 영국에서 윌리엄 에디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지금 같은 모양의 칫솔을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에 솔이 박혀 있는 타입의 칫솔. 이 사람이 재미난 게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폭동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나온 음식물 중에서 그 동물의 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돼지털이나 이런 동물의 털을 박아 갖고서는 칫솔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서 석방이 된 뒤에 이 칫솔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플라스틱에다가 동물의 털이 아닌 이런 나일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칫솔 같은 경우에는 1938년도에 그 미국의 듀폰사에서 처음 칫솔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터 회사에 듀퐁이 있나요? 그거는 한번 피디님이 한번 찾아가. 1938년도에 듀폰사에서 나온 칫솔이 이런 대에다가 나일론을 이제 꽂아서 만든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칫솔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칫솔의 기록은 사실 그렇게 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역대 임금님들이 치아가 대부분 다 안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옛날에는 양치나 이런 것들도 잘 없을 뿐더러 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는 당뇨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종대왕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었고 당뇨로 되게 고생하셨던 분이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야사나 이런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연산군이 치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수부수, 그때는
궁중에서 쓰는 칫솔을 수부수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수부수를 빨리 만들어 와라, 아니면 더 좋은 걸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치약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었겠느냐? 치약을 사용을 했던 거는 옛날에는 이를 깨끗하게 닦기 위한 목적으로 치약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미용적인 이유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씩 웃을 때 하얀 치아가 보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보기도 좀 좋고. 그래서 그런 하얀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치약을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거는 주로 이제 동물의 뼈라든가 조개 껍데기라든가 굴 껍질 이런 것들을 갈아 갖고 가루를 내서 그거를 치약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꽤 효과적인 게 지금 우리 치약에도 마모제가 들어있어요. 치면을 이렇게 살짝 갈아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모제가 있으면은 치면을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막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광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예전엔 치약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상한 소문이 좀 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소변으로 이를 닦게 되면 구강 상태가 깨끗해진다, 아니면 이가 하얘진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귀부인들이 소변을 사갖고서 이를 닦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약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충치나 이런 것들은 산성 환경하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소변,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재미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뭐 칫솔의 역사라든가 치약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얽힌 재미난 얘기들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좀 딱딱한 얘기나 이런 것보다 좀 재미난 얘기들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